많은 역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먼저 공간 정리나 시간 관리에 대한 의식 변화를 위한 상담자다. 우리가 물건만 정리한다는 것은 아니죠. 시간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고 필요하면은 사람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정리도 우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 역할, 또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의 조력자, 주거 환경에 대한 관리자, 또 정보 제공자, 이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정리수납의 업무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체계적인 정리 방법과 효율적인 정리 시스템 수납을 통해서 생활은 편리하게 만드는 이러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수납의 효과를 한번 잠깐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시간 전략으로서 물건을 바로 찾고 바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잡동사니가 정리됨으로 해서 내가 불필요한 소비 지출이 조절됩니다. 즉 비용에 대한 전략이겠죠. 그리고 효율적인 수납 방법을 통해서 수납 공간을 확보하는 공간 확보. 또 우리가 가족 중에서 어떤 분들 각각의 분업의 형태처럼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 가족의 가사 업무를 분담하는 이러한 효과도 가질 수 있고요. 또 깨끗하고 건강한 주거 공간에 대한 확보, 또 쓰레기 감소 등으로 인한 에너지, 우리가 좋은 에너지죠. 이런 것들은 에너지의 흐름을 맑게 하는. 그러므로 정리수납은 원활한 에너지 흐름에 의해서 심리적으로도 많은 안정을 취할 수가 있다는 사례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 정리수납의 교육을 통해서 몸에 익힌 스킬을 가지고 나보다도 좀 더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좀 더 환경이 복잡하고 어려운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 작업으로서 정리수납을 사회봉사로서 활동하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보도가 되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봉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사용되지 않는 물품이 있다면 이런 나눔 행사, 이런 걸로 통해서 사회 공헌을 하는 이러한 효과도 우리가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강, 2강의 마무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부터는 정리수납의 정리정돈에 대해서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변명은. 그래서 변명은 이제 그만. 내가 언젠가 필요할지 몰라서 가지고 있습니다. 또 버리기에 너무 소중한 물건입니다. 이거 비싼 건데 어떻게 버리죠? 아, 우리 집이 너무 복잡해요. 비좁아요.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또 시간이 없다 그래요. 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럽니다. 도저히 내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런 변명을 누차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부터는 이런 교육을 받은 우리들은 먼저 변명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용기를 한번 내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수납의 가장 큰 기본 세 가지는 바로 비움, 채움, 나눔이죠.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비운다는 기준을 나는 몇 년을 두고 기준을 잡을 것인가, 그리고 그 빈자리를 어떻게 올바르게 채울 것인가, 그리고 잉여되는 물건들을 어떻게 내 주변에 나눔으로써 정리정돈에 부합되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리즘의 시작이라고 저희들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정리수납의 철칙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교육을 하면은 꼭 날을 잡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 몇월 며칠 날 내가 하루 종일 내 방을 청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정한다 그러면은 정작 그 때가 되었을 때 더 그 일보다 바쁜 외부의 행사나 활동이 잡힌다 그러면은 우린 정리 못 하겠죠. 결국은 또 미루게 됩니다.
또 다음에 언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매일 정리하는 시간을 10분, 15분 가지는 게 별도로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안 되죠. 그리고 물건이 너무 많죠. 자잘한 물건들이 있는 집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되지 않지만은 조금씩 우리가 정리를 시작하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또 내 물건부터 정리한다. 우리 집에서 만약에 정리에 손을 댄다 그러면은 나를 제외한 나의 가족의 다른 물건부터 손을 대지 말고 내 물건부터 한번 해보고 시간적 여력이 나중에 나면은 우리 가족들과 상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처음부터 막 수납도구를 구입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봅니다. 우리 바구니 같은 걸 한 번씩 쓸 때가 있고, 뭐 2단 선반, 또 여러 가지의 도구들이 지금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수납용품은 처음부터 너무 많이 구입해서 힘들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지금 사용하는 것이냐,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를 한 번 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리수납의 5단계를 우리가 사이클로 한번 보면은 1단계 기준 정하기, 2단계 분류, 3단계 장소 정하기, 4단계 수납 방법 정하기, 마지막 5단계가 수납하기죠. 하지만은 이 5단계의 사이클을 다 돌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수납하기를 얼마나 내가 유지를 잘 했느냐, 유지하고 있느냐, 현재도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하면 가벼워집니다. 물건이 정리되면 내 생활 환경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또 내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은 정리정돈을 통해서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훨씬 마음과 물건이 가벼워집니다.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기보다도 가치 있는 생활에 근접한 가치 있는 물건이 어느 정도로 있느냐, 이런 것들을 내가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효율적인 수납 법칙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핑거존, 내 손가락이 닿는 자리에 위치에 매일 쓰는 도구들,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원터치, 두 번의 동작이 아니고 한 번만에 찾고 한 번만에 갖다 넣을 수 있는 원칙. 총량 규제의 원칙은 물건을 가득 채우지 않습니다. 공간에, 그 자리에. 7, 80%만 수납해라. 그걸로 이야기하면은 20, 30%의 여유 공간을 남겨두라. 그리고 수납도구 활용도 가끔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정리수납은 우리가 항상 쌓기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세우는, 세로 수납,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또 라벨링의 원칙, 우리가 필요하면은 라벨을 해놓는다는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 하는 이런 것들, 이런 몇 가지의 원칙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옷깨기를 몇 가지 시연을 해 볼 건데요. 우리가 기숙사 내에서라든지 우리 가정에서도 옷장이 있습니다.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옷장을 관리하는 방법을 아주 짧게 마무리를 좀 드릴까 합니다. 옷장은 침구장과 마찬가지로 침구장은 이불을 넣는 곳이고 옷장은 의류를 넣는 것인데 저희들이 경험상 이렇게 보면은 옷은 개는 것보다는 거는 게 맞습니다. 옷걸이에. 그러나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종류가 의류이기 때문에 옷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죠. 이걸 옷걸이에 수백 개를 걸려고 하니까 공간 자리의 문제, 여러 가지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옷을 갤 수 있는 재질이 있죠. 좀 허물허물하고 미끌미끌하고 찰랑거리는 이런 옷들 말고 좀 무게감이 있고 단단하고 이런 재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옷 깨기를 통해서 서랍 속에 아니면 수납도구 바구니에 넣는데 입는 옷과 입지 않는 옷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절별로 누가 입는가, 길이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옷걸이가
집에 가보면 이렇게 반대로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들어오는 일회용 옷걸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얼마든지 활용하기에. 단 그 옷걸이를 걸 때는 같은 방향으로 방향이 같게 통일되게 걸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옷정리법을 가지고서 나중에 저희들이 마지막에 시연을 통해서 배우는 옷가지 종류들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 집에 아니면 기숙사 내에 옷장이 있다든지 서랍이 있을 때 이런 모습들대로 조금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죠. 자, 요거는 침구장의 정리전후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왼쪽은 정리전에 이불과 베개를 올려놓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밑에 서랍이 보이고요. 오른쪽의 사진은 정리 후의 사진입니다.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밑에 서랍을 보시면은 왼쪽의 정리전에 서랍의 내용물들은 포개에 놓긴 쌓여 있습니다. 포개기. 정리수납 전문가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탑쌓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포개져 있는 모습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세로 수납. 아까 전에 우리 수납 원칙에 있었죠. 세워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침구장의 모습을 저희들이 샘플로 하나 더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의 모습을 한 번 더 확대해 보면은 위에 있는 사진들은 일반 옷장에 붙어 있는 서랍 속에 세로 수납을 한 것이고요. 아래편에 있는 모습은 수납 도구를 활용한 수납 바구니 종류가 많습니다. 길고 짧은 거, 넓은 거, 길이 차이도 있고 폭도 틀리고 이런 것들을 내 옷의 사이즈에 맞게 여기에 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어느 방법이나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내가 찾기 쉽고 구별이 가능하고 항상 끼리끼리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옷 정리는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티셔츠죠. 색상에 대한 구분들도 필요하면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어떤 색을 입고 나갈까? 만약에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선택이 훨씬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청바지 여러 개 있더라고요. 청바지도 청바지끼리, 티셔츠는 티셔츠끼리, 긴 팔, 짧은 팔 티셔츠, 면바지, 여러 종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서랍이나 그리고 칸막이 같은 걸 사용해서 구분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 사진은 전체 하나의 틀로서 침구장과 옷장이 같이 붙어 있는 상태인데 중간 자리 보이시나요? 저 자리가 일회용 옷걸이라 하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통일된 모습으로 옷걸이를 걸은 모습이죠. 훨씬 깨끗해 보이죠. 그리고 색상의 구분도 했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그 걸려있는 옷들은 밝은 색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색상이 있는 쪽으로 배색을 맞춰놓은 그런 부분들이죠. 이러한 형태만 조금만 고민을 해보면은 여러분들도 옷 관리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 가지 차이점은 제일 오른쪽에 수납 도구로서 바구니를 다 사용해서 칸칸이에 넣었다는 거죠. 이 바구니의 목적은 서랍의 역할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바구니를 쓰지 않고 만약에 옷들을 포개 놓는다 그러면은 뒤적거리게 되고 뒤적거리다가 쓰러지고 무너지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저 바구니 안에다가 세로 수납으로 만약에 해놓는다 그러면은 바구니 통째로 그대로 끄집어내면 되죠. 그렇게 해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정리 후에 왼쪽 좌측 끝에서 우측으로 갈 때까지 했는데 요 사진의 포인트를 어디 있느냐? 수납 도구를 사용한 것에 라벨링을 해줬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드렸죠? 표기상 잘 사용하지 않는 특히나 장소 같은 데는 바구니의 제일 위쪽에 있는 저런 자리에는 이 수납 도구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찾기가 쉽겠다는 거죠. 자, 오늘 2강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봅니다만은 방금 마지막 보셨던 저러한 정리 후의 사진처럼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을 좀 더 쾌적하게, 상쾌하게, 그리고 밝은 기운이 돌고 깨끗한 청결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정리와 정돈이라는 청소 습관이 필요합니다. 청소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루지 말고 매일 조금씩 우리가 해 나간다 그러면은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은 훨씬 밝아지고 깨끗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2강까지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